안녕하세요, 낭만곰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다단계의 추억 2편 구워와 봤습니다. 오늘 얘기할 내용은 제약회사 다단계에 대해서 썰을 풀어볼 건데, 이건 좀 말하면서도 제가 짜증나고 좀 마음이 아픈 게, 1편은 그래도 제가 직접 피해를 보거나 우리 부모님이 피해를 본 게 아닌 우리가 관찰자 입장에서 그 알뜰폰 다단계 사건을 바라본 입장이라면은, 오늘 말해줄 썰은 이건 제가 직접 겪은 거라서 창피하기도 하고 속상한 내용이지만, 뭐 이런 사례를 겪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건의 시작은 제가 대학생 때였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정말 좋아하고 아꼈었던 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형을 이제 앞으로 저는 형이라 부르지 않고 김개세라고 지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개세. 이 김개세는 나랑 한 살 차이 나는 형이었지만 재수해서 같은 학년으로 다녔기 때문에 뭐 같이 강의도 듣고 맨날 같이 술도 마시고, 그 다음에 내 자취방에서 잠도 재우고, 저도 이제 그 김개세 집에서 잠도 자고, 거의 뭐 에렌과 아르민, 나루토 사스케, 페트와 매트 이 수준으로 진짜 중마고우였어요. 정말 친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잘 지내던 중에 제가 개인 사정으로 학교 휴학을 좀 했고요. 그 김개세는 학교를 계속 다녔습니다. 그래도 자주 연락하고 서로 사는 동네도 아니까 자주 왕래를 했죠.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이 김개세한테부터 연락이 좀 뜸해졌어요. 바쁘게 지내는지 제가 이렇게 뭐 문자하거나 카톡 해보면은 뭐 취업 준비한다길래 일찍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구만 뭐 하면서 그래 뭐 그냥 그러면서 연락이 좀 뜸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넘어갔어요. 그렇게 한두 달 좀 지났을 때인가 오랜만에 이 김개세가 밥을 사준다면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자기 동네 놀러 오라고 하길래 올 개꿀띠 하면서 이제 만나러 갔습니다. 만났을 때 그 김개세는 딱 정장 차림으로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정장 차림? 좀 했는데 뭐 그냥 뭐 취업이 잘 풀렸나 보다 하면서 요새 좀 잘 나가누 이랬는데, 김개세가 나 이제 제약회사 취업했어 이러길래 제약회사 영업직 빡세다던데 뭐 고생해라 응원한다 하고 분위기 좋게 술 마시고 밥 먹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위기가 다 좋게 마무리되고 집에 돌아갈 때였는데, 이제 김개세가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이것저것 막 어디 뭐 쇼핑백 같은 거 들고 있는 거에서 영양제랑 뭐 다이어트 약 같은 거 이렇게 챙겨주면서 나 먹고 너네 부모님도 좀 드려라, 자기 회사 내 제품이다, 좋은 제품이다 막 이러길래 내가 막 좋아가지고 아이고 또 이런 거 챙겨줘 하면서 고맙다고 하면서 인사하고 헤어졌습니다. 헤어지고 이제 집에 돌아오게 되었죠. 근데 그날부터 이제 김개세가 매일매일 카톡으로 자기네 회사 제품 카탈로그를 저한테 막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때까지만 해도 뭐 제품 홍보차 뭐 나도 고객이 될 수 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근데 카탈로그에 뭐 영양제나 이런 거 가격을 보니까 거의 한 통에 무슨 비타민 영양제 20만원, 뭐 다이어트 약 30만원 이딴 식인 거예요. 그래서 존나 비싸네, 뭐 이렇게 비싸냐 이러면서 그냥 대충 보고 그냥 뭐 맞장구만 쳐줬죠. 뭐 그래 열심히 영업하셔라, 뭐 열심히 뭐 일해라, 고생해라 하고 그냥 이렇게 응원만 해주면서 대충 이렇게 넘어갔었습니다.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났을 때 김개세가 한번 만나자길래,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이번엔 내가 밥 사줄 테니까 형이 우리 동네로 한번 와라, 저번에 한번 밥 사주지 않았냐 그렇게 말했는데, 김개세가 자기가 그냥 또 밥 사준다, 커피 사준다 이러길래 그래? 그럼 내가 뭐 형네 집 근처로 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강동구 쪽으로 부르더라고요. 서울시 강동구. 그래서 거기 어딘데? 하니까 자기 회사 근처인데 자기 퇴근 시간 맞춰서 만나자길래 오케이. 직장인 인정. 난 어차피 뭐 휴학생이고 뭐 알바하고 있긴 하지만 뭐 거의 반백수나 다름없으니까 오케이 하고 이제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나러 갔는데 어떤 카페였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거든요. 아무튼 뭐 홀 있고 그런 브랜드 카페에 딱 도착을 했는데, 거기 멀리서 이제 앉아있는 김개세가 보이고, 근데 그 옆에 누가 봐도 좀 이쁘장한 여성 한 분이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를 보자마자 둘 다 일어나가지고 막 인사하고, 갑자기 그 여성분이 낭만곰씨 말씀 많이 들었어요 이러길래 난 약간 이런 표정으로 뭐지? 하면서 있다가 그래도 우선은 예의가 있어야 되니까 인사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뭐 김개세가 이 옆에 이분은 자기랑 같이 일하는 동료라고 하면서 뭐 어쩌다 보니 이렇게 같이 오게 됐다, 불편하냐 하길래 그렇지 않다, 괜찮아요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저는 그때 이 형이 자기 회사 직장 동료에 이 여성분을 좀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라서 이렇게 좀 꼬셔보려고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서 일부러 어색하니까 나를 껴서 이렇게 만난 건가?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저도 그냥 마음속으로
마음으로 아 그래 김계세 칭찬 좀 해줘야겠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김계세는 정작 저한테 뭐 만나고 나서 말도 별로 안 걸고 오히려 그 이쁘장한 누나만 나한테 이것저것 막 엄청 물어보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남만국씨 뭐 알바하고 계세요? 학교 휴학하시다면서요? 학교 휴학은 왜 하셨어요? 하면서 무슨 호구조사를 좀 빡세게 당한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대답을 뭐 했죠. 뭐 알바한다, 뭐 휴학도 그냥 좀 쉬면서 뭐 돈 좀 모으고 뭐 그러려고 한다, 뭐 그런 식으로 그냥 물어보는 거에 대답 좀 하면서 그렇게 있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이렇게 막 하는데 이 누나가 저한테 아 김계세도 우리 회사 입사하고 나서 돈 많이 벌었다. 자기는 이 김계세보다 회사에 한 기수 일찍 들어왔다. 이러면서 막 생글생글 막 웃으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저도 남자다 보니까 이쁜 여자가 내 앞에서 막 이렇게 생글생글 웃으면서 뭐 제 얘기 다 받아주고 이러니까 나도 좀 이제 적극적으로 막 리액션을 하겠어요. 맞장구 치면서 진짜요? 와 돈 많이 벌었구나. 진짜 축하한다. 막 이러면서 막 약간 일부러 좀 오버를 하긴 해버렸어요 저도. 근데 뭐 그렇게 대화를 좀 하고 긴장이 풀리고 대화가 뭐 슬슬슬 되다 보니까 이쁘장한 누나분께서 저녁 먹으러 가기 전에 우리 간단하게 뭐 이런 직업 심리검사 이런 거 해본 적 있어요? 이러면서 막 이런 거 한번 해보는 거 어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여기서 잠깐 지금 2026년도에 요즘에도 뭐 저런 직업 심리검사니 뭐니 하면서 막 접근하는 거 특히 홍대 입구역 예전에 홍대 입구역 앞에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KFC가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혼자 뭐 햄버거 먹고 있거나 아니면 뭐 그렇게 뭐 하고 있으면 좀 이렇게 갑자기 접근해가지고 직업 심리 검사니 그림 검사니 이런 거 권유하면서 하는 거 요즘은 죄다 뭐 사기라던가 도밋보이가 영업 뛰는 방식인 거 사람들이 많이 알지만 제가 대학 다니던 약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게 널리 퍼진 건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직업 심리검사가 끝나니까 이 예쁜 누님이 엄청 좋아하면서 막 내 성향이 엄청 좋은 성향이라고 외향적이고 적극적이고 사업에 유리한 성향이라고 입을 털더라고요. 물론 제 MBTI가 ENTJ, ENTP 왔다 갔다 하는 뭐 그런 놈이라서 틀린 건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와서 들기는 하지만 어쨌든 막 이런 성향이 좋은 걸 칭찬하면서 이래버리니까 20대 초반인 남자가 이쁜 여자한테 이런 칭찬 듣고 정신이 번쩍 차려질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래요? 해볼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예쁜 누나가 그러지 말고 우리 회사 인턴으로 일해볼 생각 없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저 아직 휴학 중이고 스펙도 별로 없는데요? 이러니까 자기네 회사는 영업직 위주라 말빨과 적극성, 열정을 더 중점적으로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만 잘 봐도 충분히 뭐 인턴 정도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 지인 추천 2명이 있으면 가산점도 있다고 하길래 제가 고민해봐야겠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망설이니까 김계세가 이제 중간에 대화에 싹 끼어들면서 이제 저만 보라는 식으로 폰 화면을 이렇게 쓱 보여줬는데 거기에 계좌잔고가 입금력이 480만원 정도인가 찍혀있는 걸 딱 보여주더라고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지금보다도 10년 전에 월급 480만원 엄청난 거예요.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진짜로. 그래서 제가 이게 뭐냐니까 폰을 칵 치우면서 나 이제 2달 다녔는데 벌써 급여 인센이 이만큼이나 쌓였다. 너도 성격도 좋고 일머리도 좋을 것 같아서 충분히 이 정도 벌 수 있다. 아니다 오히려 나보다 더 너가 더 잘 벌 수 있을 것 같다. 그럴 가능성이 보여진다. 그래서 내가 너 너무 좋아하는 동생이잖아. 그래서 내가 오늘 이런 자리 만든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그때 속으로 와 나도 이제 어엿한 어른으로서 자본주의의 꿀통 맛을 볼 수 있는 것인가? 한상의 나라가 갑자기 확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약간 최대한 침착한 척하면서 물어보니까 당장 내일 자기네 사무실로 일단 오라고 예쁜 누나가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다 헤어지고 돌아와서 최대한 단정하게 옷을 준비하고 머리까지 파마해가면서 지랄을 했습니다. 아주.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뭐 준비 다 하고 사무실로 가려고 향하는데 이때부터 아주 작은 마음의 쎄함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면접을 보러 가는 사람이 을의 입장이고 면접 알선해주거나 면접관이 갑 아닌가요? 그런데 이 김계세부터 그 예쁜 누나까지 아침에 출발 전부터 거의 무슨 스토커 마냥 연락이 계속 와요. 10분마다 문자 카톡 전화가 계속 와요. 띠링! 오면 막 뭐 별일 없냐 아니면 이제 띠링 하면 또 여자 그 예쁜 누나가 잘 찾아오고 있으세요? 막 이렇게 하고 뭐 또 한 10분 15분 있다가 또 전화 와가지고 그 김계생이 뭐 길 찾기 어려워? 뭐 이런 식으로 면접 준비 잘했냐? 뭐 어딨냐? 뭐 미리 마중 나오겠다. 이러는 게 조금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미 약간 전날 예쁜 누나 얼굴하고 이제 뭐 480만 원이 찍혀있던 그 계좌이체 내역을 보고 이미 약간 저도 무언가에 씌인 상태에서 저는 이렇게 연락 자주 오는 이 사람들 보면서 배려심이 정말 깊구나 하면서 저도 뭐 걱정 말라고 대답을 하고 그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근처 역에서 내리니까 이미 거기서부터 그 정장 차림으로 그 예쁜 누나랑 김계세가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보자마자 왔냐 엄청 환하게 웃으면서 좋아하면서 와줘서 고맙다, 약속 잘 지켜줘서 고맙다 이러면서 이제 사무실 앞까지 데려다주면서 뭐 면접 잘 보고 와라, 이제 자기들은 또 다른 업무가 있어서 잠깐 어디 가보겠다 하고 잠깐 사라지더라고요. 이제 사무실 그 면접장이라고 써져 있는 곳에 딱 들어가니까 이때부터 진짜 좀 강한 쎄함 기운이 느껴지는 게 태어나서 본 적도 없는 무슨 영양제부터 아니 3개월만 먹어도 10kg가 빠지는 다이어트 약, 공부 잘해지는 약, 장수하는 약, 아니 생각해보니까 저게 실제 효능이 있던 거라면은 마운자로랑 위고비 만드는 회사는 이미 상장 폐지 당했을 거예요.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면접장 같은 장소는 제가 생각한 면접 장소라기보다는 뭐라 해야 되지? 약간 강의실, 대학교 교양 과목 강의실 같은 분위기였어요. 그 안에는 그때 당시 저와 비슷해 보이는 또래의 청년들이 수십 명이 좀 이렇게 따닥따닥따닥 붙어 앉아있고 출입문은 딱 한 개인데 거기엔 이 떡대가 조금 있는 아재 2명이서 문을 지키고 있는 느낌으로 서 있었어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 안에서 바깥을 좀 나가기가 어려운 구조의 내부였어요. 그 강의실 같은 그 공간에는 무슨 뭐 시계도 없고 창문도 없어서 시간 흐름도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는 곳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장소 안에 앞쪽에 이렇게 빔 프로젝터가 쫙 쏴져 있고 칠판이 있고 그 위에 또 천장 쪽에 뭐 100억 매출 목표 달성 이런 현수막 걸려 있고 하여튼 존나 기괴한 이 분위기에 이때부터 좆됐다, 진짜 좆됐다, 탈출해야 된다, 이 찌릿찌릿이 엄청나게 발동을 해가지고 이 내면 깊은 곳에 사이렌이 이렇게 울리더라고요. 몇 분 안 지나서 그 강의실 같은 곳에 사람들이 가득 들어서자 이제 그냥 딱 봐도 대놓고 사기꾼 관상의 좀 젊은 아저씨가 뚜벅뚜벅 걸어 들어왔습니다. 눈빛이 지금 생각해서 존나 탐욕적이었어요. 그 사람이 오늘 여러분 오늘 면접 보신 분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러면서 자기소개를 시작하는데 이거 리얼 진짜 사기다, 불법 다단계다, 좆됐다 이러면서 막 심장이 요동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강단 위에 서 있는 그 젊은 아저씨는 자신을 팀장이라고 막 말하면서 자기네 이 제약회사 연역을 줄줄줄줄줄줄줄 읊으면서 자기네 회사가 세계 최초 임상을 성공한 제약회사며 매출이 100억이고 어쩌고 저쩌고 막 현혹스러운 말을 막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웃긴 게 분명 아까 말했다시피 저랑 같이 면접을 보러 온 사람들처럼 보였던 그 젊은 사람들이 죄다 그 강단 위에서 사기꾼이 말하는 말에 리액션을 막 격하게 했습니다. 막 환호하고 막 박수치고 막 저처럼 오히려 불안해 보이고 이거 사기다, 좆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제가 주변을 둘러봤을 때 그때 당시에 저 포함해서 한 3-4명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나머지는 지금 생각해보면은 다 그 제약회사에서 고용된 배우라던가 아니면 그 김계세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진짜 리얼 별 쓰잘데기 없는 성과와 증빙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을 때도 죄다 박수치고 환호하고 거의 뭐 사이비에 세뇌된 광신도 광전사 치돌이었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오롯이 이제 탈출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길 대체 어떻게 빠져나가지? 해도 그 생각만 했어요. 심지어 이 면접이라고 부르고 이 거의 사기 강연이죠, 한마디로. 하여튼 이 면접 시작 전에 문을 지키고 있던 문지기 아재들이랑 이제 어떤 또 다른 직원들이 회사 보안을 위해서 휴대폰을 걷어간다고 했거든요. 폰 수거하겠습니다, 이거 면접 끝나면 폰 돌려드릴게요 이러길래 이미 저는 폰을 낸 척을 하고 저 이미 아까 저분한테 냈는데요. 그래요? 하고 지나가길래 폰을 낸 척하고 안 냈습니다. 이게 정말 신의 한 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선 화장실 가는 척 집으로 런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밖으로 출입문 쪽으로 이제 제가 앉아있는 애들 이렇게 막 죄송합니다, 잠깐만 지나갈게요 하고 앞에서 막 강연을 하든 뭘 하든 일단 허리 숙인 채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나갔는데, 나가니까 그 처음에 문을 지키고 있던 문지기 아재 한 분이 이 가시게요 이러면서 물어보길래 제가 저 오줌 마려워서 화장실 좀요 이러니까 저기로 가시면 됩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장실 가는 척 하면서 화장실 안 가고 바로 이제 계단으로 튀어 내려가려는데 계속 그 문지기 하고 있는 아저씨, 떡대 있는 그 아재 2명이서 저를 자꾸 이렇게 가는 거를 지켜보길래 이거 바로 도망가긴 어렵겠구나 해서 일단 화장실로 가긴 갔어요. 화장실 가서 조금 약간 좀 긴장도 풀고 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김계세가 왔습니다.
김계세가 그래서 쓱 오더니 면접 강의 잘 듣는 중이야? 이러길래 제가 김계세한테 아니 형 이거 뭔가 이상한데? 아니 여기 진짜 분위기 진짜 이상해. 아니 무슨 이거 불법 다단계 업체 같아. 이거 진짜 이상해. 이러니까 애정색하면서 야 무슨 말이야 여기 불법 아니야. 뭐 여기서 일하는 사람 다 병신 취급하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래요. 다시 들어가서 빨리 강의 마저 들으래요. 그래서 이러니까 속으로 진짜 망했다 이러면서 다시 그 강의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거의 체감상 6시간 내내 개같은 불법 제약회사 다단계 성공 스토리 강의 들으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진짜 존나 소름 돋는 게 강의 막판에 오늘 바로 연수를 들어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면접 보러 온 모든 청년들에게 자기들이 기회를 주고 싶다면서 강원도 원주에 있는 자기네 연수원이 있는데 거기로 가서 영업 마케팅 스킬도 배우고 야유회도 하고 좋은 인연과 시간을 만들자고 이지랄 하길래 여기 진짜 끌려가면 진짜 좆된다. 그래가지고 진짜 머리를 엄청 굴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지 탈출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떠오른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구라지만 저희 아빠를 제가 강력계 형사라고 구라치는 방법을 썼습니다. 진짜 지금 생각해도 이걸 속나 싶을 정도의 구라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 구라를 딱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다시 강의실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이제 또 그 문지기 아재가 어디 가세요? 또 화장실 가세요? 뭐 이러니까 내가 이미 그 아까 폰을 다 수거해 갔다 했잖아요. 휴대폰을 다 제출하라고 해서 수거해 갔다고 했는데 이미 제가 제출했다고 여긴 휴대폰을 그들은 제가 핸드폰을 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근데 그 제 핸드폰을 쓱 보여주면서 저희 아버지가 지금 저를 찾아서 저 오늘은 이만 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늦어가지고 하니까 그 아저씨가 면접 보러 왔으면 끝까지 자리를 지켜야죠 이러면서 약간 겁을 주는데 진짜 좀 쫄렸어요. 약간 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하고. 근데 쫄렸지만 그래도 저는 이렇게 했죠. 저희 아빠 지금 땡땡 경찰서 강력계 형사인데 이거 지금 불법 다단계 현장 같은데 그럼 제가 지금 전화해가지고 저 데리러 오라고 할까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지기 아재 중 한 명이 저희 불법 아니에요 이러길래 이거 그래도 좀 잘만 먹힐 수 있겠다 싶어서 오히려 전공법으로 저는 그런 거 모르겠고 자꾸 잡아두시면 저희 아버지 경찰 근무 끝나시고 여기 꼭 오라고 제가 문자 넣을 거예요. 괜찮으시겠어요? 하니까 존나 크게 한숨 푹 쉬더니 그럼 가보세요 이래서 뒤도 안 돌아보고 나오자마자 개 뛰어서 개 뛰어가지고 가장 먼저 보인 버스 정장에서 아무 버스나 타고 그냥 바로 튀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웃긴데 그때 진짜 그 사이비 같은 분위기에 압도당해서 진짜 팔다리가 발발발발 떨렸습니다. 제가 이제 발발발발 떨리는 발과 손을 좀 진정시키고 그때 그냥 모르겠어요. 몇 번 버스 탈 수 있는 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냥 아무 버스나 타서 좀 다른 어디 뭐 집 갈 수 있는 지하철역 내리려고 이제 가고 있는데 버스 타서 몇 분 안 지나니까 김계세한테 이제 문자, 전화, 카톡이 이제 겁나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제가 다 씹고 그냥 문자로 욕 존나 써서 욕 보내고 씨발 2번 다시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 차단받고 지금까지 뭐 연락 안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또 그때 생각하니까 또 열받네요. 밥은 먹고 다니냐? 이 김계세야? 진짜. 제가 이번 썰을 푼 이유는 아무래도 직접 겪은 거라 좀 더 리얼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랬던 것도 있고 무엇보다 믿었던 인간한테 배신당한 거라서 이런 일이 저 말고도 누구한테도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조심하시라는 의미에서 좀 풀었던 썰입니다. 그리고 이제 썰은 여기까지 하고 이 제약회사 다단계는 진짜 합법도 아닌 불법 다단계 그 자체였어요. 제가 1편에서 말했던 알뜰폰 다단계는 사기에 가까운 다단계 사업이었다면 제가 직접 겪었던 이번 제약회사 다단계는 진짜 사기 다단계, 그러니까 불법 그 자체인 게 팔고 있는 영양제 자체도 문제가 많아 보였고 무엇보다 강매를 유도했습니다. 몇백만 원어치 강매시키고 노예계약 수준으로 영업직 직원으로 채용해서 폭력만 안 썼지 거의 납치 감금 수준으로 아까도 말했잖아요. 어디 자기네 강원도 원주 연수원에 가둬두고 주변 지인, 가족 살아먹게끔 하는 그런 구조였다는 거죠. 그리고 김계세가 저한테 보여준 그 급여 이체 480만원 내역도 이제 보니까 100% 포토샵으로 편집한 거, 은행 어플 띄운 척 구라친 거, 이제 와서 보니 그 전청조가 쓰던 수법이랑 똑같은 사기 수법이라고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단계의 추억 2편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근데 제가 정말 끝내고 싶은데 아직 마지막 한 발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다단계 2편까지 1편은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겪었던 한 10몇 년 전 이야기고 또 2편은 제가 약 10년 전에 겪은 이야기지만 이건 이제 정말 가장 최근에 다단계의 추억 3편은 제가 최근 1년 안에 일어난 이야기라서 이걸 마무리로 해야겠네요.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만든 이야기들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로 다양한 의견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방 3편 구워 올게요. 감사합니다.